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타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과거에 학습할 때는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에 대해서만 공부했잖아요. 근데 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출 매입이 되게 중요한 활동이긴 한데 설마 활동이 딱 그것만 있겠어요? 기타 등등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타의 채권 채무들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차후에 공부할 유형자산이나 뭐 단기매매 증권에 관련돼서도 그 기타 채권 채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채권 채무 해가지고 쭉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요걸 보셔야 돼, 일단 먼저. 매출 매입 이외에도요, 많은 거래가 존재합니다. 그죠? 뭐 이것만 딱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좀 몇 개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한 측면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래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 이외에 다른 채권 채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한 6가지 정도 있어요. 6가지. 자, 먼저 계약금인데요. 자, 재고자산 같은 거를 사고 팔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을 수 있죠. 참고로 재고자산에서 보통 계약금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재고자산 등의 거래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계약금을 준 경우에는 선급금, 그 다음에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면은 선수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계약금을 줬다는 거는 나중에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는 나중에 물건을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 선수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렇게 써가지고 자산 부채로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자, 기타 다른 자산의 구입이나 처분에 관련된 그 채권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는 매출 매입에 관련된 거죠. 네, 이건 매출 매입에 관련된 건데, 기타 다른 자산의 구입이나 처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계정을 쓴다는 겁니다. 요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미수금, 미지급금이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특히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저희 앞에서도 봤잖아요. 그 판관비 지급할 때도 미지급금이 있던 거 보셨죠? 그죠? 예. 미지급금이 있던 거를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잉수한 세금인데요. 저희 급여할 때 한번 봤죠? 급여할 때. 뭐예요? 예수금. 국가에 이제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시계정이 있어요. 임시계정.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 차후에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게 현금 과부족이랑 좀 다른데요. 현금 과부족은 중간에 돈을 샜는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돈이 부족하거나 남은 거예요. 근데 가지급금, 가수금은 일단 임시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 자체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른 계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서는 뭐하고 연동시키냐면은 이제 여비교통비하고 연동시켜요.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가수금의 경우에는 뭐랑 연동시키냐면은 선수금이나 외상매출금하고 연동을 시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외상매출금. 네, 요거하고 연동을 시킨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분계 보시면 알죠. 네. 그 다음에 자금의 대여나 차입인데요. 그 자금의 대여 차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대여금이나 차입금 계정 씁니다.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돈을 빌리면 차입금인데 대여금이나 차입금 같은 경우는 앞에 장기 차입금, 뭐 단기 차입금,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약간 장단기에 관련된 금액을 씁니다. 예. 장단기와 관련된 그 부분을 쓴다는 거예요. 왜? 자금 대여나 차입 기간이 1년 미만이냐 1년 초과냐 이거에 따라서 이자율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를 별도로 구분해서 쓴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증금이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예. 그러면은 임차 보증금이나 임대 보증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임차료하고 연관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판관비 할 때 잠깐 이야기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연동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의 채권 채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건 약간 암기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어음이나 카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계정을 쓰느냐, 요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음을 수수한 경우에서 매출 매입 관련 이외 거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유형자산을 산다든지.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이거 많이 틀리더만요. 물론 전산액의 2급에서는 이게 나올 확률이 되게 낮아요. 전산액의 1급이나 세무 2급 이상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토지를 사고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그럼 대변에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대여나 차입거래와 관련해가지고 어음을 주고받았다면은 받으러옴 지급어음이 아니고 대여금, 차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음을 수수한 경우, 어음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경우에 과거에는 받으러옴 지급어음 딱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셨는데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그 계정이 쓰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계정을 쓰시면 되겠어요. 물론 시험 답안에 보면은 가끔 다르게 뭔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아주 이제 원칙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이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계정을 써가지고 신용카드 거래를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은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이 있는데요. 기타 채권들이 있어요. 뭐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나 선급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가능합니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 자체가 채권에 대해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계정 자체를 좀 다르게 쓰는 게 있는데 기타의 대손 사업비, 기타의 대손 사업비. 참고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방식은 그 매출 채권에 관련된 거랑 100% 똑같아요. 그래서 뭐 기말 채권에 대해서 일정률 곱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대손 충당금이 있죠. 기초금액에서 대손 빼고 뭐 회수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있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 상각비가 아니고요. 요거는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쓰고요. 만약 대손됐어. 대손됐으면은 대손 충당금 쓰고요. 금액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금액 모자르면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미수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정 자체는 거의 같죠? 예. 기타 의자만 붙은 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손사항비는 영업 외비용이에요.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앞에 그 표 있죠? 첫 페이지의 표. 그 내용 순서에 맞춰가지고 계정 설명이 될 겁니다. 선급금과 선수금인데요. 사실 이거 저희 앞에서 봤죠? 간략히 한번 보고 가는데요. 재고자산 등의 구입을 위해서 선지급한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하죠. 자, 반대로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받은 계약금을 선수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차후에 매입 매출 등이 발생하면은 선급금, 선수금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상품 이런 거하고 다 상계를 치죠. 그죠? 자, 분계 보십니다. 자, 계약금을 지급을 합니다. 돈을 주고요.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예. 선급금 이렇게 하고요. 계약금을 받으면 어때요? 반대로 돈 받고 물건을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선수금. 실제로 상품을 인도를 하면은요. 선급금은 반대로 상계 치고요. 상품 받았으니까 차변의 상품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매출 어때? 매출. 물건 팔 때는 대변에다가 매출이라는 계정 쓴다고 했죠. 그럼 선수금이 차변으로 오면서 상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요건 저희가 앞에서 봤어요. 그냥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입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상거래 이외의 거래, 즉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전산액 2급에서는 거의 유형자산 위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관비 있죠, 판관비. 예, 판관비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미수금이라고 하고, 채무는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판관비를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거나 카드 결제 시에도 이제 미지급금 계정을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상거래 이외의 거래, 그러니까 기타 뭐 유형, 무형 이런 거 사는 거나 파는 거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미수금, 채무는 미지급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관비와 관련돼서도 미지급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와 관련돼 가지고 카드 결제하는 경우 있죠. 저희 앞에서 봤죠. 그런 경우에도 미지급금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회계 처리 형태를 보면은 다음과 같죠. 토지를 팝니다. 토지. 그러면은 회사가 상대방한테 내 토지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변에 토지 쓰고요.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미수금. 돈 받을 거, 차변에 쓰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되고, 대금을 회수한다면은 대변에 미수금 쓰고요. 반대로 가는 반대로. 그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되죠. 보통 예금이나 당좌예금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를 샀어. 차를 샀습니다. 요건 유형자산 쪽에도 나와요. 예, 요거 두 개는 나중에 유형자산 관련해 가지고 또 회계처리 나옵니다. 자, 차를 샀어. 그러면은 차를 샀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이런 계정 쓰고요. 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쓰면 되죠. 그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면은 돈을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하고요. 미지급금을 차변 쪽으로 옮기면은 분계가 깔끔히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판관비 주세요. 판관비.
예를 들어 접대비를 써서 접대비. 그럼 먹고 놀고 마시는 거죠. 그럼 서비스를 받았는데 소모가 그냥 바로 되는 거니까 차변에 접대비하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으면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대금을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하고 차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쓰면은 계정이 딱 맞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예수금인데, 예수금. 좀 올릴게요. 자, 예수금인데요. 예수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을 원천징수할 때 쓰는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종업원이 내야 될 4대 보험이, 종업원이 국가에 내야 될 4대 보험이나 소득세 있죠? 그걸 회사가 대신 이게 떼는 거예요.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때 예수금 계정을 쓰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국가에다가 4대 보험하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부채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산액의 1급 이상에서 추가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 지급. 그래서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 비용을 지급하면서 개인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죠. 그거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세무 2급쯤 가면은 소득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띱니다. 소득세. 회사가 원천징수 해가지고 국가에 내는 거고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금융기관에다가 이자 비용을 내면은요, 거기에는 원천징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개인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은 요 이자 비용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소득세 내용은 세무 2급에 나오는 거라 여기서 다루긴 좀 애매하니까 넘어가고요. 일단은 소득세를 추가로 띄는 케이스가 있구나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회계 2급에서는 보통 뭐가 나와요? 회계 2급에서는 급여와 관련해요. 급여. 이거 저희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앞에서 봤죠? 그래서 일단은 월급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직원들한테 월급 지급하는데 직원의 노동력을 받았지만은 바로 소모가 되니까 차변의 급여에서 비용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종업원 대신해가지고 4대 보험이랑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의무가 있으니까 예수금 쓰고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종업원한테 지급하는 거죠. 예. 요거는 판관비에 나오는 분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금 납부하면은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 차변에 예수금. 반대로 이제 상기하면 되고, 이때 이제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뭐 세금과 공과,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좀 처리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바 있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인데요. 가지급금, 가수금은 현금이 수수되었으나 원인이 불명확해서 임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주의하실 게 현금 과부족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현금 과부족은 돈이 모자르거나 남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몰라. 그리고 아예 인지를 못하는 거고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일단 돈이 나갔고요. 대충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 대충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일단은 돈이 급히 나가야 되니까 임시적으로 가지급금, 가수금을 쓰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맥락이 달라요. 아시겠죠? 예.
가지금, 가수금은요,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이고요. 나중에 적절하게 계정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액의 1급 이상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가지급금하고 비슷한 계정으로 전도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금. 예. 그래서 저 전도금이라는 계정이 가지급금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아요. 자, 회사가 일단 일시적으로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지출.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임시 계정을 쓰는 겁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임시 계정이에요. 제가 앞에서 썼을 때는 그냥 분류를 좀 용이하게 하려고 채권이라고 썼는데, 이건 채권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나중에 돈을 받을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됩니다. 알고 봤더니 여비교통비로 쓴 거야. 그러면은 일단 가지급금을 없애고요. 차변에 여비교통비라고 써요. 만약에 돈이 남으면은 회사가 반환 받아야 되죠. 돈이 남으면은 현금을 쓰고요. 근데 만약에 돈이 모자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돈이 모자라가지고 직원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고. 경비정산 했더니 돈이 더 나가야 돼.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을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비용이 초과됐으면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면은요, 문제 나왔을 때 다 틀리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돈을 더 줬다. 그냥 붕괴 외웠어. 그럼 차변에 현금 이래 버린다니까. 예. 일단은 기존의 가지급금하고요. 그죠? 기존의 가지급금하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를 비교해서 돈이 남으면 반납받고 모자르면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급 같은 경우는 여비교통비와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서는요, 그 여비교통비 정산표도 줘요. 그럼 그냥 그 금액 전체를 여비교통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돈을 받은 가수금 보시겠습니다. 자,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고요. 돈 받았으니까. 예금도 가능하죠. 제가 현금이라고 쓰면은 보통 예금, 당좌예금 다 가능한 걸로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받으면 현금하고, 차변 현금하고요. 대변 쪽에다 가수금을 이렇게 메꾸는 거죠. 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정산합니다. 알고 봤더니 외상매출금의 회수 또는 계약금 받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차변에 가수금을 쓰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나 선수금을 써서 금액을 메꾸면 되죠. 가만히 보시면은 가지급금, 가수금을 이렇게 상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분께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시차를 두고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써서 약간 좀 뭐랄까요, 붕괴를 좀 별도로 만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자, 대여금과 차입금인데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소위 이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와중에서 이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인데요.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나중에 이자 더불어서 돈으로 정산하는 이제 그런 개념의 채권 채무인데요. 대여는 회사 입장에서 빌려준다는 거야. 빌려준다. 자, 차입금은 뭐예요? 요거는 빌린다는 개념, 빌린다. 그래서 대여금,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자금거래 발생하는 채권 채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말 자체가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이때 발생하는 게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로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기말 현재 관련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냐,
1년 이하로 남았냐에 따라서 단기, 장기 이게 구분합니다. 장단기로 구분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사실 다른 채권들도 장단기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다른 채권 채무도. 근데 시험에서는 보면은 이제 대여금 차입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장단기로 구분하고요. 다른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단기로 막 구분해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더라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차입금의 경우는 장단기로 구분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산액의 1급 이상에서 출제되는 건데 장기 차입금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말 현재 1년 이내로 갚아야 될 시점이 도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분계.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분계가 3개입니다. 3개. 자, 돈을 빌려줘요. 그럼 상대방한테 우리 회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준다. 그럼 나중에 받아야 되죠? 받을 채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회수라고 썼는데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같이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이자를 별도로 한다고 치면요. 이자만 별도로 수령한다고 치면은, 차변에 현금, 돈 받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예. 이자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회수한다면요. 돈 받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 이게 한 110 정도 된다 쳐봐. 110. 그리고 기존의 단기 대여금을 날려야죠. 이 100이라고 쳐요. 그러면 10원을 더 받은 거잖아요. 10원을 더 받은 거. 그래서 10원 더 받았으니까 대변에 10 쓰고 계정은 뭐라고 써요? 이자 수익. 이렇게 쓰면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 자금을 차입을 해. 그럼 어때요? 돈을 빌리면은 회사 입장에 돈 들어오잖아요. 돈 받으니까 차변에 현금 되는 거고요. 갚을 게 생기죠? 그럼 대변에 단기 차입금. 줄 게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자만 받으면 어떻게 돼? 이자만 받으면은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이고요.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쓰면 돼요. 이자 비용은 날리는 거죠. 이자 수익은 그냥 순수히 받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만기에 같이 돈을 준다고 쳐봐요. 같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하고 원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 대변에 현금이고 기존의 단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넘겨가지고 없애요. 그러면 그 돈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죠? 돈을 110을 줬어. 돈 빌린 건 100이에요. 그 이자 추가로 준 게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럼 10을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만기에 정산되는 걸로 나오는데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이자만 따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여기다 대고 단기 차입금이나 단기 대여금 붙이지 마시고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과 같이 뭐 정산됐다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쓰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자 수익 비용만 따로 쓰시라고요. 괜히 차입금 대여금을 붙여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외워서 하면은 엉뚱하게 쓸 수 있다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요 밑에다가 자세하게 또 설명 써놨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차변 대변의 정의를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되죠. 차변은 뭐예요? 뭔가를 받을 것이다. 대변은 뭔가를 줄 것이다잖아요. 그 뭘 받고 뭘 주는지 딱 따지면은 분개가 쉽게 나오죠. 예. 까먹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계속 머리에 새기시라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전산액 1급이나 세무 2급 가서도
문제가 쉽게 풀리죠. 논스톱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몇 번 시험을 봐도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을 걸고 시작하죠. 내가 임차인이면은 임차보증금이라 하는 거고, 임대인이라고 하면은 임대보증금이라 하는 겁니다.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이고요.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야. 줄 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자, 분계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분계를 잘 따져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건물에 임차하기로 했어요. 보증금을 냅니다. 건물주한테 보증금 내죠? 그럼 그럼 돈을 주니까 대변에 현금일 거 아니에요? 돈 준다. 그 차변에 임차 보증금을 써요. 요거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나중에 부동산 계약이 끝나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하면 되죠. 돌려받으니까. 그럼 임차 보증금을 어디다 쓰면 돼요? 대변에 쓰면 된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임대해주는 입장이에요. 임대. 내가 건물주인데 임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는 거 아니야. 그죠? 대신에 돌려줘야 되죠. 예, 돌려준다. 그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러면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하고 임대보증금 없어져야 되죠. 그럼 차변에 임대보증금 써가지고 계정을 상계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예, 이렇게 해서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간히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분계를 열심히 하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